자, 그러면 리스트 개념을 배웠으면 리스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참고로 리스트 사용법은 다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사용법이라고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리스트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얘네들은 인덱스라는 걸 갖습니다. 뭘 갖는다? 인덱스라는 걸 갖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숫자를 셀 때 얘를 1번째, 2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0번째를 첫 번째로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몇 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 순이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리스트 요소값 접근이라 해볼게요. 자, 그래서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이 넘버스에 0번째로 접근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이거 넘버스 복수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10이 나오는 거지. 그죠? 0번째 요소값이 접근했기 때문에. 자, 1로 접근했어요. 그럼 뭐 나와요? 20 나오는 거고. 자, 만약에 2라 썼어요. 그럼 뭐? 30 나오겠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3이라 썼어요. 자, 이런 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없죠. 없기 때문에 실행하면 에러 납니다. 자, 보이시나요?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레인지가 뭐죠? 범위죠. 즉,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의 경계선을 뭐하다? 벗어났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값은 없는데 세 번째 요소값을 출력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행했을 때 에러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라는 에러가 난다는 거,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리스트는 인덱스로 값에 접근할 수 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값을 추가하는 거, 두 번째 리스트 값 추가. 자, 그게 바로 뭐다? append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append 한 다음에 이제 VA는 value예요. 값.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값을 어떻게 numbers 그 다음에 append 40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프린트 한 다음에 numbers 출력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 40이라는 값이 10 앞에 위치할까요? 아니면 30 뒤에 위치할까요? 그렇죠. 30 뒤에 이런 식으로 위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추가하게 되면 append를 이용해서 추가한 값은 무조건 append를 이용해서 추가한 값은 요소값 맨 뒤에 위치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40, 5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잘 쓰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특정 위치에다가 여러분들이 요소값을 추가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inser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이거 함수입니다. 함수. 제가 뭘 함수로 한다 했어요? 우리가 df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게 지금 함수 호출한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라서 내가 만들어야지만 호출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뭐다? 내장 함수라 했죠? 내장 함수는 뭐예요?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리스트 전용 함수예요. 리스트 전용 함수. 리스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리스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리스트 전용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인자값을 봤는데 뭘 봤냐면 인덱스랑 밸류를 동시에 봤습니다. 이게 왜 인덱스랑 밸류를 동시에 봤냐면 특정 위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0번째에다가 뭐 50을 넣다든지 1번째에다가 20을 넣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위치에다가 원하는 위치의 값을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numbers insert라고 쓰고요. 제가 0, 50 이랬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가 몇 번째에다가 50을 추가하겠다? 0번째에다가 50이라는 값을 추가하겠다. 자, 그러면 0번째에다 50 값을 추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0번째 50이라는 값이 들어오면서 10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밀려나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1번째에 50 추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은 그 자리에 있고 1번째에 50이라는 값이 추가되면서 그 나머지 뒤에 요소값이 뒤로 밀려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잘 쓸 일은 없어요. 쓸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알고리즘 관련해서 이런 문제, 특정 위치에 어떤 값을 넣어달라는 문제가 있다면 이런 인설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네 번째는 리스트 요소값 삭제예요.
근데 삭제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리무브를 이용한 방법인데, 리무브 자체가 뭐예요? 직관적이죠. 제가 파이썬을 배우기 쉽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코드가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자, 리무브 의미 모르는 사람 있나요?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사용법에 대해서는 모를 수는 있지만 리무브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이 배우기 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그리고 사람의 언어에 굉장히 가까운 언어이기 때문에 좀 배우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넘버스 리무브라 쓴 다음에 소괄호 해서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값을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10, 50,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30이라는 값을 삭제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30은 제거가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넘버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30이 두 개 있어요. 그러면 리무브 해가지고 30 했을 때 30이라는 값이 둘 다 삭제될까요? 아니면 하나만 삭제될까요? 그냥 맞춰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만 삭제될까요? 아니면 둘 다 삭제될까요? 맞아요. 대부분 둘 다 삭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여러분들이 리무브를 하게 되면 하나만 삭제돼요. 하나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만 삭제되는 것 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요소값이 삭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요소값도 30을 총 삭제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 더 써줘야 돼요. 한 번 더 써줘야지만 이런 식으로 값이 삭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무브는 뭐다? 동일한 요소값이 두 개 이상 존재할 때 해당 요소값의 첫 번째 위치한 값이 제거된다. 그죠? 그 다음에 동일한 요소값을 한 번 더 삭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리무브를 한 번 더 써줘야겠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리스트 요소값 삭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리스트 요소값 삭제 두 번째 바로 딜리트입니다. 딜리트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얘는 이제 리스트만 가지고 있는 문법은 아닌데 또 얘는 뭐 함수라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냥 이제 리스트 전용 문법인데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딜리트 쓴 다음에 넘버스라고 쓰고 요소값에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얘는 요소값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얘는 인덱스로 데이터에 접근해서 삭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로 접근하여 데이터 요소값 삭제, 그게 바로 뭐다? 딜리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0번째 이렇게 쓰게 되면 뭐예요? 내가 0번째 요소값을 삭제하겠다. 자, 현재 출력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0번째 출력했을 때 이게 뭐예요? 자,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 위에 거는 10, 20, 40, 30이란 말이에요. 자, 헷갈리니까 코드를 다시 한번 리셋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0번째가 뭐예요? 10이죠? 그러면 몇 번째가 삭제되는 거예요? 당연히 0번째인 10이라는 값이 삭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1번째 삭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번째 요소값이 삭제가 된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1번째 값이 삭제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30이 몇 번째가 됐죠? 그렇죠. 30이 1번째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리스트의 특징이에요. 리스트는 공간이 비어있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리스트 안에 내부적으로 요소값을 여러분들이 배치해서 들어간다 했을 때 여기에 뭐 10 넣고 20 넣고 30 넣고 40 넣고 50 넣는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1번째 값을 삭제를 했어요. 얘가 지워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30이라는 값이 앞으로 당겨져 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재구성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재구성을 한다? 여기까지 이제 20이 삭제됐으니까 30, 40, 50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당연히 뒤에 공간은 사라지는 거고, 이게 파이썬 리스트가 작동하는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딜리트를 이용해가지고 값을 삭제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6번째. 자, 리스트 값 수정이에요. 값 수정.
자, 그러면 리스트의 값을 어떤 식으로 수정하냐.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넘버스 한 다음에 0번째 쓴 거예요. 자, 이건 뭐야? 내가 0번째 요소값에 접근할 테고 는 50. 이게 뭐냐면 0번째 요소값의 값을 뭘로 바꾸겠다? 50으로 바꾸겠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버스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50으로 바뀐 거 보이죠? 이게 바로 리스트의 값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수정 전, 얘는 수정 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출력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 후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리스트의 길이 확인. 리스트의 길이 확인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렌이에요. 자, 렌은 뭐의 약자일까요? 랭스의 약자입니다. 약자. 랭스 자체가 길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렌, 넘버스 이렇게 쓰게 되면, 자, 그럼 딱 봐도 길이가 몇 개예요? 4개죠? 그죠? 그러면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4 나오는 거야. 4. 보이죠? 4. 얘는 이런 모양은 이래도 여러분이 출력하면 4랑 똑같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길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8번째 리스트 요소값 위치 확인이에요. 위치 확인. 자, 위치 확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A라고 쓸게요. 그냥 10, 20, 30, 40, 50.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리스트의 요소값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이 뭐 한 127번째 있대요. 그러면 127번째 있다고 하면 그거를 어느 세월에 127번째 순번순번으로 이렇게 세고 있어요. 그쵸?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리스트 요소값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덱스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인덱스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밸류 값을 여러분들이 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서, 자, 프린트해서 a.index 쓴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검색이라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요소값을 검색한다. 그러면 검색하면 그 녀석은 그 녀석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몇 번째 인덱스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보이죠? 왜냐면 지금 70이라는 게 0, 1, 2, 3, 4, 5, 6, 7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위치를 출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덱스가 뭐다? 해당 요소값의 위치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순회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순회 출력.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요소값을 순회해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는 자, 첫 번째 오름차순 출력입니다. 자, 오름차순 출력이라는 거는 10부터 이제 100까지 출력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 어떻게 쓰면 돼요? 반복만 쓰면 돼요. i는 0. 자, 왜 제가 0으로 할까요? 요소값의 시작이 몇이에요? 0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길이가 뭐죠? 10이죠? 그럼 10 전까지 출력하는 거고, 프린트 i에서 i 플러스 1을 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쓰면 0부터 몇? 9까지인 거죠. 자, 그러면 0부터 9까지인데 아까 제가 요소값에 접근해서 요소값을 출력할 때 뭘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했죠? 인덱스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했죠? 그러면 여기다 뭐 쓰면 된다? A에 i번째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알아서 0번째부터 100까지 순회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10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현재 요소값의 길이가 몇 개이기 때문에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대체할 수 있는 문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요소값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00 말고 뭐 110, 120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됐대요. 그러면 그렇게 추가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번 계산해가지고 써야 되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리스트의 요소값의 길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했죠? 어떻게? len A 쓰면 된다 했죠. 그죠? 이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현재 10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len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손쉽게 출력이 가능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값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요것만 믿고 맡기면 얘에 맞게 코드를 출력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순회 출력 두 번째.
자, 내림차순. 내림차순. 그럼 내림차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9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0까지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i라 써주면 되겠죠. 근데 코드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 감소해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9부터 몇 가지? 0까지죠.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요? a의 i번째 이런 식으로 위치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소값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림차순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얘도 똑같아요. 9라는 거는 지금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내가 리스트의 요소값의 인덱스가 마지막 인덱스가 뭐기 때문에? 9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마지막 인덱스가 6으로 변경된다거나 5로 변경된다거나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매번 계산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일단 len a 이게 뭐예요? 리스트의 길이라 했잖아요. 이건 리스트의 전체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10이잖아요. 여러분들 10을 두고 출력해보면 이거 당연히 에러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10이니까 얘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리스트의 길이가 요소값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손쉽게 코드를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리스트 전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자주 사용되는 것들, 인덱스로 접근하는 거, 값을 추가하는 거, 요거는 뭐 별도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리무브랑 딜리트, 그 다음에 값을 수정하는 방법, len, 그 다음에 요소값 위치 확인, 순회 출력하는 방법,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리스트 기본 사용법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리즘 문제 풀 때도 요것들이 다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근데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무조건 막 외우는 식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가지고 뭐 프로젝트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여러분들이 이 해당 개념에 대해서 쉽게 익힐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많이 사용해보고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